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거는 그 여성복 상의 원형 패턴 뜨는 거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의 원형은 제가 안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패턴 소매 만들기, 그 다음에 뭐 칼라 만들기 이런 거를 계속 지속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의 원형하고 자꾸 그 중복이 되는 말들을 또 해야 되고 이래서 제가 올려드리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자료를 제가 원형 이런 거 패턴 그리는 거를 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리는 순서라든지, 그리고 자 쓰는 방법, 그리고 어떤 부위에는 작은 쪽을 써야 되고 어떤 부위에는 큰 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큰 쪽을 쓰던 부분이더라도 나중에는 체형에 따라서, 그리고 그 패턴의 변형에 따라서 작은 부분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그냥 패턴이 올라가 있는 자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올려주는 자료를 보시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 쓰는 거, 그 다음에 패턴하고 또 인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해서 제가 원형을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수업할 때 그 원형 그리는 거를 수업하는 거를 그 기초반을 항상 맞춰서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초반에서 그 직선받기, 곡선받기, 손바느질 기본, 그 다음에 기본 원형, 스커트, 바지, 상의 원형 이렇게 진행을 하고, 스커트하고 블라우스 꼬매기를 3개월간 기초 의패설이라고 해서 의복 패턴 설계 이렇게 해서 기초반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기초를 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요즘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기초를 좀 아이들한테 잘 전달을 하고 싶어서 제가 항상 기초반을 달라고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놓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할 때, 변형된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이 없으면 그거 할 때가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기초를 좀 중요하게 조금 다루는 편이고요, 제가. 그래서 기초 원형 할 때, 이거 지금 상의 원형이지만 또 스커트하고 바지 원형 그릴 때 또 자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 쓰는 방법은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제가 그려보니까 자 쓰는 방법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 헷갈리지도 않고, 자 찾는 방법도, 자 쓰는 부위 찾는 방법도 쉽겠구나.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응용을 해서 자 쓰는 거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순서는 스커트, 바지, 상의 원형 이렇게 순서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커트 원형 그릴 때 자 쓰는 방법을 거기에서 일차 하고서 상의 원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푹 건너뛰어서 상의 원형을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려야 돼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상의 원형에서도 자 쓰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패턴 그리는 순서, 특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패턴 그리는 순서에 따라서 시간이 단축되기도 하고 더 추가되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패턴 그리는 순서를 잘 익혀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응용할 부분은 응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하시면 조금 더 빠르시면 그거대로 또 나름대로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스커트 원형은 나중에 제가 시간이 좀 스커트 부분에 뭐를 해야 되면 제가 그때 또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상의 원형을 먼저 제가 지금 그 소매 만들기를 올리고 있어서 소매 만들기랑 칼라 만들기랑 여러분들한테 올리는 거를 준비하고 있어서 상의 원형을 먼저 올려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그 상의 원형 그릴 때에는 곡자 쓰는 거는 여기에서 진행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상의 원형은 허리까지밖에 안 쓰거든요. 그래서 곡자는 사용이 안 되고 S모도 사용이 돼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유튜브에서 상의 원형 윗도리 그리는 거를 잠깐 다른 분 거를 봤는데 그리는 순서도 그렇고 또 뒷목 라인 그리는 것도 자 쓰는 방향이 틀려서 이거 빨리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준비를 부랴부랴 했거든요. 뭐 몇십 년 동안 제가 그려왔던 거라서 따로 준비할 거는 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그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빼놓지 않고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소매, 한 장 소매 원형, 두 장 소매 원형은 여러분들한테 미리 올려드렸어요.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 닉네임이 이미지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제가 이미지로 그 자료 검색을 하려고 쳐보니까 제 자료가 하나도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올라간 동영상을 보시면 거기 옆에 한두 개씩은 동영상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이렇게 들으시고 또 찾아서 그 옆에서 찾아서 들으시고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닉네임을 처음에는 다다로 했어요. 다다 DADAJEAN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게 영문이라서 여러분들이 찾기 힘들 것 같아서 지금 네이버하고 다음에서 쓰는 닉네임 이미지를 제가 고쳐놨어요. 그랬더니 지금 아직 그게 수정이 안 돼서 검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상의 원형은 저는 학원도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은 대전이에요. 홍보하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상의 원형은 원형을 옷 만들 때도 제가 그 기초반에서 학교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학원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옷 만드는 거는 제가 이거 원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상의 원형 바지, 그 상의 원형, 그 스커트 원형을 제가 옷을 어떻게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냐면 원형을 자기 원형을 일단 자기한테 맞춰서 뭐 맞을 때까지 가봉을 해요. 각목으로 패턴 그려서 각목으로 가봉하고 핏을 보고 오케이 사인 떨어지면 이제 그걸로 원형을 계속 쓰는 거예요. 킵해서 쓰고 원형을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복사를 해서 거기에서 변형하는 걸 그 디자인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디자인으로 변형을 하는 거를 제가 그렇게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원형을 가지고 변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옷의 형태, 여러 가지 디자인을 변형하는 방법을 그렇게 해야지 배워요. 그런데 보통의 학원이나 보통의 가르치시는 분들이 어떤 디자인을 하나 가지고 그 디자인을 다이렉트로 그냥 뜨게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옷밖에 못 하는 거죠. 근데 원형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복사해서 그 디자인으로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으로 원형을 가지고 변형을 하기 시작하면요. 원형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거를 다 내 디자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거기에서 변형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목적이 뭘까요? 어떤 디자인을 보고 내가 그걸 패턴에서부터 봉제까지 하는 게 내 목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다이렉트로 그거를 뜰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뜨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뜨게 되면 그 디자인 하나밖에 못 하는 거죠. 근데 내 원형을 가지고 원형을 내 걸 만들어 놓게 되면 그거를 복사를 해서 그 디자인으로 뭐 진동 깊이 줄이고 늘리고 품 늘리고 줄이고 길이 늘리고 줄이고 그 디자인으로 구성선 그려 나가고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아무 도움 안 받고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해
얼마 동안은 숙련 과정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디자인을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디자인 하나 딱 갖다가 그거 그냥 변형하는 것부터, 원형부터 변형하는 것부터 막 이렇게 다이렉트로 하게 되면 그 디자인 하나밖에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제가 학교 다녔을 때, 그 다음에 현장에 있을 때, 그때의 내가 그때 느꼈던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할 때는 다 플러스 알파해서 전해드린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근데 이제 다이렉트로 할 때는 원형을 뜨지 않고 그냥 그 디자인으로 내가 가슴둘레 86이다. 그러면 블라우스는 보통 1.5cm 정도 여유분을 주니까 타이트하게 입으면 그 정도 그냥 주고 4분의 가슴둘레 더하기 여유분 1.5cm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보통의 그 상의 원형 할 때 여유분은 보통 너무 진짜 타이트하다 그러면 0.7cm 한 판에, 그러니까 토탈 47에 28, 2.8cm 정도의 전체 여유분을 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1cm는 주죠. 근데 문화식 같은 경우에는 2분의 가슴둘레 더하기 5cm, 전체 10cm를 줘요. 여유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에는 여유분 1cm, 전체 4cm 주고 원형을 뜨게 되면요. 그것도 낙낙 원형 여유분이 돼요. 낙낙한 원형의 여유분. 그래서 그렇게 여유분은 여러분들이 줄이고 늘리고 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면 되시는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 변화하는 게 개인적인 차죠. 이제 어떤 분은 옷을 크게 입는 걸 원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작게 입는 걸 원하시는 분이 있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정도의 차지, 그 원형이라는 거는 거의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문화식 원형도 신문화식 원형도 또 시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원형들은 모두 다 거의 다 그 여유분의 차예요. 그래서 저는 원형은 어떤 거를 쓰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이고요. 맞음새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틀려지고, 그리고 원형은 그냥 원형이에요. 다른 걸로 내가 옷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지만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원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패턴, 원형은 어떤 거를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 원형 뜰 때 그리는 방법과 인체와 패턴과의 관계를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형이 되면 여유분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맞음새라는 거는 내 몸에서 핏이 되는 부분에 맞음새를 얘기하는 거지, 넉넉하게 되는 데는 여유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용어 자체가. 근데 여유분이 많은데, 만약에 옷을 하게 되는데 여유분이 많은 데는 그것은 실루엣이 들어가죠. 디자인 선에 실루엣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스커트 같은 경우는 엉덩이 선까지는 핏이 돼야죠. 물론 플레어 스커트 이런 것들은 예외죠. 그래서 고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엉덩이까지는 딱 맞아야 되고, 일반 기본 원형도 엉덩이까지. 그래서 거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스커트 기본 원형은 엉덩이 둘레서 밑으로 그냥 직선으로 쭉 내리잖아요. 그거는 맞음새 부분이 아니고 실루엣 부분이죠. 그래서 원형은 쭉 내리고, 어떤 스커트는 밑에가 조금 작으면 거기서 조금 줄여주고, 보통은 1.5cm 정도 줄여주죠. 그리고 더 커야 되면 A라인이면 다트를 MP 시키거나, 그 다음에 그 다트를 2개에서 하나를 줄이거나, 그리고 다트를 없애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변형된 디자인이겠죠. 근데 이제 플레어 스커트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그냥 뜨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끔가다 어떤 실루엣, 어떤 디자인에 따라서 원형 없이 다이렉트로 그냥 그 디자인을 뜨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플레어 스커트처럼.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상의 원형 하는 거는 곡자는 사용을 안 하고 S모드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곡자 쓰는 거는 여기서 설명이 안 들어갈 텐데, 제가 시간 되면 그 상의 원형 올려드리고, 스커트 부분 하는 그 디자인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때 원형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때 곡자 쓰는 거는 거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사실은 곡자와 S모드 쓰는 건 거의 유사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 카페에 있었던 분들은 이제 다 쓰는 건 거의 익히셨을 거고,
그래서 처음 드시는 분도 있어서 이해가 바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참고하셔서 들으시고, 그래서 상위 원형은 S모드만 사용을 하게 되니까 S모드 쓰는 거랑 사실은 곡자 쓰는 거랑 찾는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처음 들으신 분면 이 말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거를 금방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같이 곡자 쓰는 것도 들으시면 좋으시고, 어쨌든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위 원형은 곡자는 안 쓰고 S모드만 사용한다는 거. 곡자는 스커트라 바지 원형할 때 제가 진행을 따로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저는 지금 이 문화식 원형은 그 원형은 어디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아마 그 소매 패턴 뜰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원형은 모든 거를 다 쓰셔도 상관없지만 맞음새 부분에서 얼만큼 맞느냐 적냐 이거인데 이제 여유분을 얼만큼 주느냐 그거에 따라서지, 원형은 저는 뭐를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냥 원형이니까 변형된 게 아니고, 그래서 원형은 변형을 하기 위해서 원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처음에 패턴 수업할 때 원형 수업을 해요. 그래서 원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복사해서 변형하는 거, 난방 변형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이렉트로 뜨기도 하고. 근데 저는 다이렉트 뜨는 거는 응용하는 거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서 다이렉트 뜨는 거를 저는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형해서 그 원형을 복사해서 어떤 디자인으로 변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득이죠. 더 좋으시죠. 그래야지 원형을 가지고 변형하는 방법을 아시게 돼요. 그래서 원형을 복사를 해놓고 다른 걸로 디자인 바꿀 때는 각각의 아이템별로 여유분만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블라우스는 원형에서 1.5 정도, 보통 어느 책에 보면 이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문화식 원형 같은 경우에는 여유분이 조금 커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옷을 입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덜 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 코트는 뭐 보통 3.5에서 크게 하면 5cm, 물론 실루엣 따라서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피스는 뭐 2cm 정도, 뭐 이렇게 보고만 거기 원형에서 내고 줄이고 하시면 되세요. 더 크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원형을 여러분들 걸로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그 대신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목 같은 거, 둘레, 어깨 잘 맞는지, 소매는 돌아가지 않았는지, 뭐 어떻게 소매 길이는 맞는지, 그 다음에 허리선 앞하고 뒷판의 허리선은 일정한지, 허리선 둘레에서 일정하게 잘렸는지 그런 거 보셔야 되고, BP는 제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거 보셔야 되고, 앞뒤품은 잘 맞는지 그거를 다 체크해서 여러분들 거에 원형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걸로 디자인 변형을 할 때 그 디자인을 그거를 복사를 해서 제가 언젠가는 여러 가지 옷을 변형하는 거를 옷 만드는 것까지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반응을 봐서 제가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옷 만드는 거는 길이가 길어서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은 꼭 다이렉트로 다 안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정도 된다 그러면 편집해서 올려드리려고 그러거든요. 1시간이 넘는 것도 많아요, 옷 만들기 할 때. 그래서 다림질을 하거나 그냥 직선 받기를 하세요 이런 것들은 조금 편집해서 안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만 하다 그러면은 편집해서 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를 저는 그거를 눌러주셔야지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수익 창출도 되기는 하지만 그거 여러분들이 저한테 표현하는 게 그거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지 제가 이거 반응 좋네? 그러면 또 이런 방법으로 또 올려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고 그러시더라도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자료들 많이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료는 저는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뭐 제가 죽을 때까지 올려드려도 못 올려드릴 만큼 많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
중요하다는 거. 직선 받기, 곡선 받기를 저는 학원에서는 이틀 정도 시켜요. 특히 곡선 받기. 그래서 거기에서 제대로 안 되면 옷 만들어도 못 입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여기 학생들이 학원인데 학원 같지가 않고 학교 같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대충 그냥 저는 이제 피드백을 100% 해줘요. 어떤 때는 피드백을 너무 많이 해줘서 배우는 학생들이 좀 힘들어할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완벽하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꼭 고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번거롭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눈치를 보다가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고치는 학생도 있고 안 고치는 학생도 있는데 거의 99% 고쳐요. 학생들은 거의 다 고쳐요. 보통 주부님들이 좀 귀찮아서 안 고치는 분들이 가끔 계시기는 하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형 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에 그거만큼은 100% 마음에 들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여러분들 거에 원형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발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패도 해봐야지 발전도 되는 거지 무조건 뭐 일사천리로 뚝 된다 그래서 발전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되고 맨날 잘했다가 한 번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 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가끔가다 잘못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 걸로 원형만이라도 하나는 만들어서 몇 번을 해보시더라도 보통 여기 학원에서도 남자애들은 한 4번, 5번 해요. 특히 운동에서 골격이 조금 변화가 있는 학생들은 보통 4번, 5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수고스럽기는 하겠지만 배운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소매 원형은 제가 앞전에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길 원형만, 앞뒤판 길 원형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바디가 지금 85, 86이 가슴둘레예요. 그래서 그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86으로 보통 해서 86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원형은 제가 저번에 소매 원형 할 때 말씀 못 드린 게 원형은 뜨기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걸로의 변형이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최소한의 그 사이즈 계측 자료로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뜨기 쉬워야 되고 제도하기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걸로의 변형,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걸로의 변형이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계측 자료로 패턴을 떠줘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원형의 목적 이렇게 해갖고 어떤 책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예전엔 알았었는데 이 찍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원형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까먹었네요. 원형 그리는 거는 안 까먹을 텐데 그거 원형이란 이렇게 해서 어떤 책에 보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의복 구성책에 있지 싶어요. 거기서 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초 설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가슴둘레 86으로 해서 원형을 뜰 텐데 상의 길 원형은 허리둘레선까지밖에 원형을 안 떠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말인 즉슨 여기 허리둘레선까지가 상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원형 뜰 때 지금 가슴둘레로 원형을 뜰 거잖아요. 스커트는 어때요? 엉덩이 둘레로 떠요. 바지도 엉덩이 둘레. 그거 혹시 왜 그렇게 하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봤는지 의문스럽게 생각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바디를 보고, 우리 바디라는 건 제가 지금 사람의 바디를 얘기를 할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바디 그러면 우리가 입는 연습용 바디 마네킹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도 바디라고 칭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보면 상체와 하체를 나누어지는 그 경계선이 허리둘레선이에요. 그래서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밑으로는 하체, 위로는 상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슴들 상의 원형에서 가슴둘레로 맨 처음에 물론 실측치가 다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가슴둘레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죠. 거의 다 문화식 원형으로 패턴을 떴기 때문에 그렇고 요새는 그 실측 사이즈를 다 대입해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래서 가슴둘레로 하는 이유는
이 둘레 중에 상체의 둘레 중에 제일 큰 데가 가슴 둘레이기 때문에 가슴 둘레로 원형이 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체는 엉덩이 둘레선이 제일 크죠. 그죠? 물론 복부 비만이 심하신 분들은 허리 둘레가 더 나오시는 분도 있죠. 배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복부보다 중힙 정도의 그 배꼽 둘레선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바로 밑에. 거기가 더 크신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특이 체형, 그래서 이제 패턴 뜨실 때 몇몇 그 사이즈 계측 부분을 더 추가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상체는 가슴 둘레, 하체는 엉덩이 둘레로 패턴을 뜨는데, 그 이유인 즉슨 상체와 하체 중에 제일 큰 둘레 부분의 사이즈를 가지고 패턴을 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세요. 이거는 책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 제 말이 아니라 형평성 있게 공개적으로 된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패턴을 뜨거나 뭐를 하거나 하실 때 궁금증을 자꾸 이렇게 이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런 거를 퀘스천 마크를 자꾸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여러분들이 자꾸 노력을 하시면 그게 바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 뭐 인터넷 검색을 하시던지 책을 찾아보시던지 하시면 그게 여러분들 것으로 되는 거니까 항상 퀘스천 마크 잊지 마시고 항상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있으시면 많이 발전이 금방 되세요. 그래서 그거는 올 여러분들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할 때는 번호를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천천히 할게요. 그리고 패턴 그리면서 제가 말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지금처럼. 그게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해서 여기에서 이거 하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너무 욕하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잘 이렇게 필기해서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것도 빨리빨리 하시면 좋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지금 패턴지인데 제가 이렇게 옆으로 이게 길이면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접어서 잘랐어요. 그래서 요거만 있으면 반이에요. 이렇게. 요거만 있으면 상의 길 원형 패턴을 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라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반을 이렇게 접어 볼게요. 예전에 그 여담인데요. 제가 그 스커트 패턴을 시험 볼 때, 대학원 다닐 때 시험 볼 때 패턴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다가 제가 스커트 패턴을 그렸거든요. 교수님한테 혼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는 궁금하면 물어보는 게 있어가지고 왜요? 제가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너 의상 디자인 하는 애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프로포션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그려야지. 왜 한 구탱이에다 그렸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뭘 타고 네 교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거나 그러시면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패턴지의 가운데다가 여러분들이 그린 제도한 게 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보는 사람도 좋고 안정돼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반 잘라놓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 이게 이 자가 5cm 자인 거는 아시죠? 5cm 자고 요거 하나가 지금 여기까지가 0.5 여기까지가 1cm 그렇게 해서 5cm 자예요. 자, 그래서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를 제가 임의로 5cm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질라지만 않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이거 그리는 거는 여기에 지금 이 패턴지의 가운데다 딱 그리려고 얘를 접어놓은 거는 아니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전화드리고자 하는 거가 얘 때문에 망할 수 있어서
그렇다고 여기 가운데다 그리려면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를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접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지금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하고 제가 할게요. 그래서 하다가 여기에 앞뒤판에 엽선이 딱 닿으면 좋고요. 얘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려야 될 것들이 조금 망하면 안 되니까 그 점만 알고 진행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5cm 떨어지는 거는 무조건 5cm 떨어져라 그거는 아니고요. 패턴지 여유 부분에 따라서 3cm 떨어져도 되고 5cm 떨어져도 되고 그러는데 3cm가 넘으면 안 되고 3cm 밑으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뒷판에서 뒷목 그릴 때 2.5cm가 위로 올라와요. 이 선에서. 그러니까 3cm 그 0.5cm 여유분이 있지만 3cm 밑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 5cm를 떨어뜨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거는 학교에 내가 가르치던 제자들을 우리 애들이라고 할게요. 제 자식들이 아니고 가끔가다 우리 애들이라고 해서 제 자식인 줄 아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제 애들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꾸 우리 애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가끔가다 이거 그릴 때 애들이 이거 어디까지 그려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2분의 가슴둘레 더하기 여유분 얼마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그리면 좋죠. 근데 그렇게 그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모질라지 않을 정도로만 그리면 되는데 제가 일단 그릴 때는 이 자만큼 그려라 그래요. 근데 뚱뚱하신 분들은 죄송한데 사이즈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더 그려야 될 수도 있죠. 그럼 자를 더 빼서 더 그리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를 패턴지에서 자, 여기에서 제가 5cm를 떨어뜨릴게요. 자, 이거 그려놓고 제가 왜 이쪽에다 그렸는지 설명을 잠깐만 드릴게요. 자, 여기도 5cm.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위나 아래, 그 다음에 여기가 밑 이렇게 될 건데요. 자, 지금 정할게요. 여기가 위쪽, 어깨 쪽이고요. 자, 이쪽이 앞뒤판을 어디 그리느냐는 여러분들 맘대로예요. 그래서 이쪽이 앞판 이렇게 그릴게요. 근데 이 선을 제가 여기를 왜 그렸냐 그러면 이 선을 지금 여기 가운데다 안 그리고 왜 그렸냐면 처음에 여기 이 사이즈 놓을 때 2분의 가슴둘레 여유분 얼마 이렇게 해서 놓게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원래 그리는 방법인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가운데다 그리려면 4분의 가슴둘레 여기 놓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복잡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안 하고 제가 여기에다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패턴의 중심에다가 패턴이 제도가 되도록 그렇게 그리도록 하는 게 좋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요거를 접어놨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들 혼자 하실 때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자, 제가 줌을 조금만 해놓을게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사인펜이거든요. 그래서 센치에 대한 정확도는 조금 없을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 줌을 크게 해놓으시고 보시면 좋으시고, 요새는 핸드폰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핸드폰에서 줌으로 하시면 훨씬 더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가슴둘레는 영문 이니셜이 약자가 B예요. 바스트. 그죠? 이거를 제가 86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게 지금, 자, 제가 이거든 두 선 중에 어떤 걸 하나를 먼저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자, 제가 이걸 먼저 그려서 1번, 2번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룰은 2분의 가슴둘레, 자, 더하기, 제가 여기를 2cm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앞판 1cm, 뒷판 1cm 양쪽, 그래서 전체 4cm 여유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양쪽
앞판 2cm, 이쪽 2cm 이렇게 해서 앞뒤판에 각각 1cm씩 여유분이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여유분은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 양쪽에 전체 4cm 여유분을 주셔도 낙낙한 원형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86을 2로 나눠서 더하기 2cm. 자, 86 나누기 2, 자, 더하기 2cm 하시면 45cm가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45를 여기에다가, 자, 45cm 체크. 자, 여기도 한 번 더 45cm 체크를 하시는데, 자, 이거 원형, 이거 선 그리실 때는 항상 점 2개가 있게 한 상태에서 선을 그리기, 이 자로 직각으로 맞춰서 그리기 하면 안 맞을 때도 많아요. 자, 주의할 점 하나. 지금 기본선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기본선 그리는 건데, 기본선을 잘못 그려놓으면 그 다음 완성선 그리는 거를 아무리 잘 그려놔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 다시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전 선을 그릴 때는 항상 지금처럼 2개의 점을 찍어서 연결하시라는 거. 이거 버릇되면 안 고쳐져요. 그래서 혹시 지금이라도 이렇게 그리시는 분이 있으시면 꼭 고쳐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놓으시고, 얘도 우리 애들은 이거 어디까지 그려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만큼 그려놔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아직 사이즈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등 길이를 나는 38 할 거야. 그래서 38만 그려라 그러면 아직 그려지지 않은 곳에 사이즈를 애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애들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얘가 3번.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하는 게, 자, 여기 진동 깊이. 자,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용어가 얼마 안 돼요. 용어를 지금부터 원형 그리면서 익혀보세요. 자, 그 다음에 진동 깊이. 진동 깊이는 4분의 가슴둘레 혹은 4분의 가슴둘레 더하기 1cm를 하는데요. 원형은 보통 더하기 1cm 안 하고 그냥 4분의 가슴둘레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설명이 조금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자, 일단 4분의 가슴둘레를 하시면, 자, 86 나누기 4 그러면 21.5cm가 나와요. 자, 21.5cm. 자, 일단 제가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21.5. 자, 얘도 직각 말고 두 번 21.5cm 그려서 21.5 그려서 얘랑 연결하시고요. 자, 만약에 이게 시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동 깊이 체크해서 21.5 그리고 등 길이 38이다 그러면 등 길이 38 여기 체크하고 21.5, 38 연결 이렇게 하면 빠르겠죠. 얘 지금처럼 얘 체크하고 그리고 또 38 그려서 또 체크하고 그리고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줄일 수 있는 패턴 그리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보러 가면 이렇게 저거는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하시지? 특히 이제 시험 보러 가셔서 앉아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 한 50% 정도가 늦어요. 일이, 작업이. 그래서 시험 보러 특히 뭐 양장기능사나 산업기사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작업하실 때는 일어서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 자, 그래서 21.5cm를 제가 그렸어요. 자, 룰은 4분의 가슴둘레. 여기 있는 이 기본 룰은 외우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4분의 가슴둘레를 해서 21.5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이 진동 깊이는 소매 둘레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아요. 소매 원형 뜨는 거 들으셨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고요. 진동 깊이를 가슴둘레로 지금 나눠서 여기를 놓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진동 둘레를, 그러니까 아몰 둘레를 재서 소매를 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몰 둘레가 많이 나오면 팔 둘레가 크게 나와요. 그러면 봤을 때 별로 이쁘지도 않고 뚱뚱해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슴둘레 90 이상이신 분들 있죠. 90에서 이 밑으로 혹은 92cm, 93cm 더 나오시는 분들은 가슴둘레를 여기 진동 깊이를 4분의 가슴둘레 마이너스 얼마 하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가슴둘레 96 정도 되시는 분들은 4분의 가슴둘레 마이너스 1.5를 하셔도 팔둘레가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 진동 깊이를 무조건 가슴둘레로 나눠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슴둘레가 96 이상이면 마이너스 1.5 정도 해서 진동 깊이를 놓으셔도 괜찮으시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거는 여기 팔뚝 둘레 여기 살 많으시는 분도 있죠. 그분들은 조금 고려를 해야 돼요. 0.5를 빼거나 그러셔도 그러셔야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옷을 입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그 원형을 만드냐에 따라서 조금씩 더하고 빼고 하는데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거는 아니지만 가슴둘레가 90 이상인 분들은 마이너스 0.5, 1cm, 뭐 0.7cm, 1.5cm 이렇게 해서 가슴 이 진동 깊이를 조금 줄여 놓으시고 패턴을 뜨시면 여기가 의외로 가슴둘레가 많이 나온다고 여기가 살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슴이 큰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른 데는 다 작은데 가슴만 크신 분들. 그런 사람들도 패턴을 지금 이렇게 뜨면 여기가 엄청 크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슴이 큰지 안 그러면 새 가슴인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가슴 둘레가 크면 많이 나오면서 팔뚝에 살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얘를 조절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슴 둘레가 90보다 더 나가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뭐 92 정도 되면 마이너스 0.5 정도, 0.7 정도, 뭐 96 정도 되면 마이너스 1.5를 해도 괜찮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지금은 90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예전에 가슴둘레 96, 98 나왔었어요. 그때는 마이너스 1.5cm를 해도 얘가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제가 재면 그때는 팔둘레를 재니까 32, 33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대로 4분의 가슴둘레를 96 나누기 4분의 96 나누기 4 이렇게 하면 여기가 엄청 크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엄청 옷도 별로 이쁘지도 않고 뚱뚱해 보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1.5를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렇다고 살이 막 쪘다고 해서 여기도 같이 찌는 건 아니거든요. 다 똑같이 물론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는 아니지만 고려사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논문에도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석사 논문 쓸 때 비만 체형 재킷 원형 개발 이렇게 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연구한 결과가 이게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연구 결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슴둘레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 진동 깊이를 4분의 가슴둘레로 나누는 거는 무리가 좀 있다는 거. 그래서 90 이상 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마이너스 얼마 정도 하시는 게 맞음새 면에서는 훨씬 좋다는 거. 여기에서 꼭 하나 알고 지나가세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4번, 그 다음에 5번은 허리둘레선. 자, 보통은 38cm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자, 얘도 2번 38cm 이렇게 해서 얘 그리시고, 자, 이렇게 해서 얘가 5번.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랑 45를 2로 나누세요. 그러면 저는 22.5cm. 자, 22.5 2등분 그러니까 22.5 이렇게 해서 두 개 연결하시고요. 이게 옆선이에요. 자, 얘는 여기까지만 그리셔도 괜찮아요. 자, 이쪽이 위쪽, 이쪽이 밑에 쪽이에요. 겨드랑 밑에 쪽. 여기가 SS, 얘가 사이드 심 SS. 자, 시험 볼 때는 이거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옆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이렇게 제가 놔볼게요. 여기가 센터 백 라인, 여기가 프론트 센터 프론트 라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SS, 여기가 웨이스트 라인이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프론트, 여기가 백. 앞판, 뒷판. 자, 이렇게 놓으시고, 자, 이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앞뒤판, 이거를, 잠깐만요. 제가 이쪽을 뒷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상관은 없거든요. 이쪽을 그냥 앞판으로 할게요. 이렇게 써놔서, 여기 또 지우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지저분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앞뒤판 구별이 지금 하는 거라서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요. 자, 상의 원형은 지금 문화식 원형은 가슴둘레로 모든 패턴을 거의 다 뜨기 때문에 지금 앞뒤판을 위로 지금 나눠져 있어서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뒷판을 지금 여기로 쓰고 앞판을 여기로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의 원형 뜰 때에는 뒷판 먼저 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뒷판 어깨를 그려놓고 그걸 재서 앞판 어깨를 놓기 때문에 이 문화식 원형 뜰 때에는 실측치가 없을 때, 실측치가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냥 놓으면 돼서. 그래서 실측치가 없이 가슴둘레로 패턴을 뜨기 시작하는 거면 뒷판 먼저 항상 뜨셔야 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 그래서 뒷판 먼저 제가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이 옆선이 SS가 6번, 그 다음에 자, 7번은 목부터, 뒷목부터 진행을 해요. 자, 여기 뒷목은 룰이 두 개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룰이 12분의 가슴둘레 혹은 12분의 가슴둘레, 12분의 가슴둘레랑 그 다음에 자, 제가 지금 6번까지 했고요. 자, 7번은 자, 이제 앞품, 뒤품을 놓을 건데요. 자, 앞품, 뒤품은 룰이 6분의 가슴둘레, 뒤품은 더하기 4cm. 자, 앞품은 6분의 가슴둘레 더하기 3cm.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얘를 별표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앞품은 별표 마이너스 1cm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이거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거 별표 찾는 것도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별표가 어딨지 하고 되게 책 보고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측치가 있으면 앞품 나누기 2cm, 뒤품 나누기 2cm 하시면 되고, 없을 때에는 가슴둘레를 6으로 나눠서 더하기 4cm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이따 그려놓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86 나누기 6 더하기 4 그렇게 하면 18.3cm가 나와요. 자, 여기에서 18.3, 여기서 18.3cm.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뒤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그려놓고 얘가 7번, 그 다음에 자 8번은 18.3에서 1 빼니까 17.3cm 17.3cm 자, 얘 그려놓고 자, 얘가 지금 8번이고요. 자, 여기에서 하나 설명 들어갈게. 앞뒤 품을 놓으시면 뒤품은 조금 큰 게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 편하시고요. 물론 수판이 있는 경우는 수판이 없을 때랑은 조금 틀리죠. 그 원단이. 그 다음에 뒤품은 앞품은 내 앞품보다 조금 작으면 좀 편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동작을 했을 때 뒤로 우리가 기지개 켜려고 뒤로 이렇게 젖히지 않는 이상은 앞품이 늘어나는 예는 없어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죠? 그래서 앞품은 조금 내 사이즈보다 조금 작은 게 편하고요. 뒤품은 상대적으로 앞으로 몸을 구부리는 얘가 많기 때문에 사이즈보다 한 1cm 정도 큰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뒤품은 조금 큰 게 더 좋으시고 앞품은 조금 작으면 더 맞음새도 좋고 동작했을 때도 편하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거 하나 여기에서 체크하고 나가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8번. 그 다음에 자 9번은 뒷목 너비를 그릴 건데요. 우리가 상의 길 원형 그리실 때는 뒷판 먼저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뒷판
뒷판에서 어깨를 그리고 나서 어깨를 재서 앞판 어깨를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식 원형은 실측치가 있을 때는 상관은 없어요. 근데 가슴둘레로 모든 패턴을 뜰 때에는 그 뒷판 먼저 하셔야지 앞판 어깨를 찾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모르시고 앞판을 그냥 먼저 뜨게 되면 뒷판 어깨를 못 찾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예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어쨌든. 그래서 그런 예가 있으니까 문화식 원형 할 때는 실측치가 있을 때는 그냥 대입하시면 되고, 이분의 어깨 너비 그냥 하시면 되고, 없을 때는 뒷판 먼저 뜨시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는 뒷목 너비는, 자, 용어 자꾸 익혀보세요. 자, 여기는 아픔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뒤품. 이쪽이 아픔이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뒷목 너비는 보통 12분의 가슴둘레 혹은 20분의 가슴둘레 더하기 2.7cm 쓰는데요. 보통 문화식 패턴이라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근데 두 개를 계산을 하시면 보통 0.2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두 개 중에 아무 걸로나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거 쓰다가 저거 쓰다가 또 사이즈도 0.12 주는 패턴도 있고요. 늘어나는 패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패턴 책을 내시는 분마다 그런 면들이 조금씩, 어떤 분들은 그냥 사이즈만 뚝 써놓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렇게 하면 그 패턴밖에 못 그리니까 룰을 이렇게 써놓으시는 게 다른 패턴으로 그리고 다른 사이즈도 응용을 할 수가 있어서 룰을 써놓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하죠. 자, 그래서 뒷목 너비는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거기에 사이즈를 써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뚱뚱한 사람도 뚱뚱하신 분들은 목 뒤쪽에 살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7.2가 거기에 써있다 그러면 거기도 7.2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옷을 해서 입어보면 목 쪽에 살이 있으니까 거기가 안 맞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룰을 정해 주시는 게, 만약에 나중에 누구한테 패턴을 주더라도 룰을 정해줘야지, 거기다 사이즈를 툭 그냥 써놓으시면 그 사람이 패턴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7.2cm를 그냥 쓰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혹시 사이즈가 그렇게 있으면. 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하면 7.16666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패턴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쓰게 되고, 두 번째 자리부터 5부터는 반올림 해서 7.2cm. 그래서 여기서부터 7.2cm를 센터 백 라인에서 7.2cm를 체크하시고요. 자, 이게 체크하는 게 9번이고, 자, 위로 2.5cm를 올리세요. 이거는 문화식 패턴에서 2.5cm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2.5cm 올리는 거는, 자, 2.5cm 얘가 10번 올리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2.5cm를 이렇게 그리시고, 자, 여기에서 18cm를 체크하세요. 자, 이게 11번으로 할게요. 자, 11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직각으로 밑으로 내리셔서 6cm를 체크하세요. 이것도 룰이에요.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자, 이게 12번. 그 다음에 얘랑 연결하세요. 여기 이거는 어깨 경사각 때문에 지금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삼각은, 자, 얘가 13번. 자, 이렇게 놓으시고, 이게 지금 어깨 경사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옷을 내가 했는데 가봉을 했더니 어깨 있는 부분이 좀 뜬다, 그러면 얘를 더 내리셔야 되고, 그거는 가봉하고 난 다음에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어깨가 좀 처진 어깨야. 그래서 원형 그릴 때 임의로 그냥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는 그냥 내가 임의로 입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친 거잖아요. 근데 원형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몇 센치 그냥 떨어져서 그리는 패턴도 있어요. 그거는 모든 패턴에 그냥 적용을 하는 거라 저는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차라리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면 처음에 내가 어떻게 그렸는지는 알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입어보지 않고 다이렉트로 줄이게 되면 내가 처음에 얼만큼 줄였고 왜 줄였는지, 그리고 이거를 입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를 그냥 임의로 그냥 친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무조건 패턴 그려서, 기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패턴을 그려서 그걸 가봉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거기서 수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셔야지, 처음부터 나는 어깨가 좀 처졌으니까 얘를 입어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 패턴을 어떻게 알고 그냥 무조건 줄이는지 난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렇게 원형 그리라고 하면, 이게 본인 것 재서 원형 그리라고 하면 저 어깨가 좀 처진 편이거든요. 이거 조금 더 내려도 될까요? 그래서 아니요. 이런 제가 그러거든요. 입어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패턴이 또 그리는 사람마다 틀리고 자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도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원형을 그 사람은 입어봤을 때 그렇게 여기를 치는 게 맞았겠지만 저는 보지를 못했고 본인도 제대로 봤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 그리신 다음에 가봉을 해보고 그때 줄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 그래서 임의로 입어보지 않고 임의로 이렇게 줄이고 이러는 거는 그렇게 현명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깨는 실측치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혹은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여기가 지금 제7 경추점이에요. 제7 경추점인데 이 용어는 의료 용어예요. 의료 용어인데 의류 쪽에서도 이 용어를 그냥 써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목을 살짝 앞으로 이렇게 젖히면 제일 튀어나오는 목뼈 있어요. 거기가 제7 경추점이고요. 그 제7 경추점이 목 라운드 정하는 그 기준점이기도 하지만 등 길이를 잴 때 거기가 기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계측을 배우거든요. 계측을 배울 때 거기에다가 점을 찍어 놓거나 안 그러면 스티커 같은 걸로 붙여놓고 등 길이를 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7 경추점이라는 거 여기서 용어 하나 알고 지나가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어깨를 실측치를 알면 놓으시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여기를 제7 경추점을 여기에서 하면 잴 때도 사이즈 계측을 할 때에도 어깨 사이즈 잴 때 어깨부터 이쪽 어깨까지 잴 때도 여기를 지났느냐 그거를 따지셔야 돼요. 여기를 지나면 자가 조금 이렇게 되거든요. 심하게 말하면. 그래서 위로 약간 이렇게 자가 올라가져요. 근데 잴 때 어깨 너비를 계측을 할 때 이렇게 재지도 않았는데 패턴에서는 이렇게 적용하는 거면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차이가 조금 나요. 0.7cm 정도 제가 해봤는데,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직선으로 내가 어깨 너비를 잴 때 직선으로 쟀는지, 안 그러면 제7 경추점 지나고 손 놓고 이렇게 쟀는지 보셔야 되세요. 알고 계셔야 되세요. 그래서 제7 경추점을 재려면 이쪽 어깨에서 제7 경추점 지나고 이렇게 재셔야 되세요. 그래야지 제7 경추점을 지나는 거고, 다이렉트로 그냥 이렇게 쟀으면 그냥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근데 그게 0.5에서 0.7 정도? 요 정도 차이 난다는 거. 옷을 했을 때에는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그 정도 했다고 그래도 여기 어깨는. 그리고 옷을 입었을 때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옷을 입었을 때 체형이 어떤 체형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굽은 체형인지 뒤로 숙인 체형인지에 따라서 그렇게 재고 안 재고의 차도 있다는 거. 그거만 알고 지나가시고요. 자, 제가 가정하에 이렇게 할게요. 자, 아니 이거는 실측치가 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실측치 어깨 너비가 없이 진행을 한 거라서, 자, 이거는 여기에서 1.5cm를 무조건 나갈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나갈 거고, 여기에 어깨 다트가 하나 들어갈 거거든요. 어깨 다트는 기본 1cm, 그래서 1cm 추가. 그래서 토탈 여기서부터 2.5cm가 이쪽으로 나갈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
만약에 원형을 다트를 없이 할 거다 그러면은 다트 양을 여기서 빼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형을 가지고 옷을 어떤 걸로 변형을 하는데 다트가 어깨 다트가 없다 그럼 옆에서 그냥 쳐내셔도 괜찮아요. 근데 물론 디자인에 따라서 그걸 어디로 이동시키면 MP시키면 매니플레이션 전체 풀네임은 매니플레이션이고 약어로는 M.P라고 용어를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트를 어디로 디자인상 이동해도 되면 이동하는 게 더 좋으시고 그게 없다 그러면 옆에서 그냥 치셔도 괜찮아요. 근데 어깨가 많이 처진 사람들은 여기가 꼬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무조건 그냥 다이렉트로 치면. 그리고 치면 안 되는 체형이 또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어깨가 굽은 사람들은 다트 꼭 넣어야 돼요. 이거 다트 안 넣으면 여기가 당겨요. 그 견갑골 있는 데가 당긴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없으면. 그래서 다트를 넣으면 다트 끝이 여기는 줄어들면서 다트 끝이 여유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다트를 안 넣게 되면 등이 굽은 사람들은 그 부분들이 등이 굽으면 직선보다 곡선이 더 길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가 등이 굽으면 곡선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유분이 생겨야 되는데 다트가 넣으면 다트 끝이 여유분인데 다트를 안 넣으면 이 여유분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땡기겠죠. 그래서 그 뒷판 다트 넣고 안 넣고의 차는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 블라우스나 막 이런 거 할 때는 안 넣는 예가 많거든요. 특히 반팔 이런 거 할 때는. 근데 예외로 등이 되게 굽으신 분들은 견갑골 쪽 이쪽이 굽으신 분들은 다트 꼭 넣으시라는 거. 그리고 그냥 직선 이렇게 민자로 뚝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안 넣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얘가 여기 그래서 1.5cm 나왔고 더하기 1cm 이거는 다트 양. 다트가 없으면 안 넣어도 되고 여기서 그냥 다트를 없앨 거면 안 넣어도 되고 만약에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다트를 없앨 거다 그러면 옆에서 쳐내도 되는데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거는 등이 굽으신 분들은 다트를 꼭 넣는 게 맞음새 완성도 면에서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곡선을 그릴 건데요. 자, S모드 여기 큰 걸로 그릴 건데 자, 책에 보시면 여기에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그려서 여기서 몇 등분해서 그 한 등분을 그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건 책이라서 여러분들하고 1대1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가 되긴 하는데 방법을 그렇게 찾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표준 체형인 경우에는 그게 잘 그려져요. 근데 표준 체형에서 마이너스로 벗어나거나 플러스로 벗어나신 분들은 그거 맞추느라고 이 라인을 못 찾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 단점이에요. 자, 여기서 어떻게 찾으시냐면 자를 이렇게 놓으시는데 세 점을 동시에 보세요. 자, 이 점하고 이 선하고 여기랑 동시에 같이 본다고 생각하시고 거기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찾아져요. 자, 이렇게 여기 만나는 거, 여기 만나는 거, 여기 만나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세요. 쉽죠? 근데 여기서 등분 나눠서 하면 표준 체형을 맞는데 거기에서 표준 체형에서 벗어나는 거는 그거 찾으려고 이 라인이 더 이상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애들한테 안 가르치고 책에 그렇게 있더라도 이렇게 찾으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찾으려고 그러면 애들이 이 라인을 더 못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 사이즈가 더 작으신 분들은 여기를 두 번에 그려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작은 쪽으로 그려야 될 때도 물론 있어요. 사이즈가 조금 작은 사람들은.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자, 얘가 지금 14번이고요. 이 라인 그리는 게. 자, 15번은 여기 지금 그릴 건데 여기 목은 자, 여기는 방향이 이렇게, 여기 목은 방향이 이렇게 해요.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해요. 제가 유튜브에 포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여기는 직각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cm 정도까지는 이 자가 같이 직선으로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줌을 좀 됐죠? 자, 여기가
뒷목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1cm 정도가 자가 이렇게 해서 이 자가 이렇게 그려질 때 직선으로 그려지는 라인을 자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벌어지거든요. 이 라인을 쓰면 안 되고 자 반대로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벌어져요. 이 라인 쓰시면 안 되고 이해가 가셨죠? 자 돌렸다가 제일 편안하게 여기 1cm 정도가 이렇게 같이 그려질 때 요때 이렇게 그리시면 되세요. 자 방향 꼭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S모드 중에 작은 쪽으로 쓰는 거는 두 군데가 딱 있어요. 일반적으로 쓰는 데가 딱 있는데 한 군데는 지금 여기 또 한 군데는 바지 앞 삿 부분 그릴 때밖에 여기 안 써요. 나머지는 안 써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곡 그릴 때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그 큰 자로 한 번에 안 그려질 때 있어요. 그때는 두 번에 그리기도 하고 두 번에 그려야 될 수도 있고 작은 쪽을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작은 쪽을 쓰는 거는 어른 거 읽을 때 뒷목 그릴 때랑 바지 앞 삿 그릴 때밖에 안 쓴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작은 쪽은 어린이들 그릴 때 써요. 어린이들 그 아몰 그리고 이럴 때 쓰는데 그 어른 거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두 군데밖에 안 쓴다는 거. 그리고 자 방향 꼭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렇게 쓰시고요. 저는 이렇게 쓰는 거 처음 봤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자 놓는 방법. 이거 누가 이렇게 쓰나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무리 패턴을 몰라도 그렇지 어떻게 자를 이렇게 쓰는지 모든 책을 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자 쓰는 거 뒷목에 자를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뒷판 이렇게 해서 기본 툴은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 다트만 그리시면 되세요. 자 얘가 15번 그 다음에 자 여기 다트는 제가 지금 선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이걸로 할게요. 파란색으로. 자 줌을 조금 그려놓을까요? 여러분들은 줌을 해서 보면 더 낫긴 할 텐데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다트를 자 여기에서 제가 5cm를 떨어질 건데요. 물론 여기 다트 그릴 때 여기 2등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5cm 제가 떨어질 거고 이게 지금 16번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등분해서 뒤 센터 백 라인 쪽으로 1cm 이동할게요. 자 얘가 지금 18.3cm 자 9.12 정도 되면 되겠네요. 9.12 2등분해서 1cm를 센터 백 라인 쪽으로 1cm 이동. 자 등분 1cm 이동. 자 이게 16번 이게 16번이고 자 이동한 선이랑 이 위에 5cm랑 이렇게 그리세요. 자 이게 17번이고요. 그래서 여기 2등분해서 이거 하는 거는 여기 그려지는 거는 이 다트의 끝 방향을 정해주기 위해서 이걸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트 양을 여기에서 1cm 줬으니까 다트 양 1cm 표시하시고 그래서 얘가 18번 그 다음에 다트 길이는 보통 여기에서 10.5cm 10.5 여기 이게 19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다트 뒷판 어깨 다트고요. 그래서 19번까지가 뒷판이에요. 힘드시죠? 저도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힘드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판을 할게요. 자 앞판은 이렇게 해놓고 할까요? 자 앞판은 여기부터 앞목부터예요. 자 여기는 자 요 길이는 뒷목 너비 있죠. 그대로 놓으시면 돼요. 자 7.2cm 놓으시고요. 자 여기는 그냥 놓기도 하고 0.5cm를 플러스 시키는 분도 있어요. 자 제가 플러스 시킬게요. 여기 자 이렇게 하고 얘가 20번
20번인데 룰은 뒷목 너비가 제가 동그라미로 할게요. 동그라미 더하기 0.5cm.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동그라미 마이너스 0.5를 하세요. 그러면 6.7cm. 6.7. 자 여기 6.7cm 한 번 더 표시하시고 얘랑 연결하시고 자 여기는 7.2cm 더하기 0.5cm 그럼 7.2cm 그럼 7.7cm 표시 얘랑 연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앞목이에요. 그 다음에 자 여기 그래서 자 여기가 20번 자 여기가 21 얘가 22번이네요. 그 다음에 23번은 자 여기 어깨 앞판 어깨 여기도 똑같아요. 18cm 이 선에다가 그냥 체크 23번 자 이거는 여기 0.5cm 내리는 패턴도 있어요. 참고해서 하세요. 저는 그냥 할게요. 지금 책에 그냥 있어서 자 18cm 여기서부터 18cm 자 직각으로 밑으로 똑같아요. 6cm 내리시고 자 이게 6cm 내린 게 24번 그 다음에 25번은 요거 연결하는 게 25번 요거 연결하는 건 똑같아요. 23, 24, 25번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앞판 어깨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뒷판 어깨를 계측을 해서 앞판 어깨는 다트가 없으니까 다트량 1cm 빼시면 되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면 저는 14.5cm 자 13.5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앞판 어깨는 뒷판 어깨 재서 다트분 마이너스 1cm 하시면 되죠. 자 13.5cm 체크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세 군데를 한꺼번에 보셔서 동시에 같이 이렇게 얘도 사이즈가 작은 거는 작은 쪽을 여기 이렇게 얘 그리고 작은 쪽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 곡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작으면 작은 쪽으로 그리는 게 날 수도 있어요. 얘도 뭐 조금 차이는 나기는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S모도 큰 쪽으로 이렇게 그리셔야 되는데 여기는 나중에 이쪽하고 같이 얘를 복사해서 여기랑 연결을 할 거거든요. 이거 여기 곡자로 여기를 그릴 건데 여기도 45도 각도로 그리고 몇 등분해서 이거 그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그런 이유고요. 이것도 표준 체형은 맞는데 벗어난 체형은 안 맞아요. 자 이거는 요 앞에는 패턴 책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 라인을 눈으로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여기가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넘겼을 때 여기가 이 포인트가 각이 지면 안 되면 돼요. 각만 안 지면 돼요. 자연스럽게 복사해서 내가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자연스럽게 곡으로 이쪽 반대편하고 곡으로 연결될 때 그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그래서 요 자를 그렇게 되도록 놓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놓으면 25, 26, 27, 28, 28.5가 여기 앞에 그 목 부분에 닿아요. 그러니까 프론트 넥 포인트에 닿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그 정도에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지금 26번인가요? 26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다트하고 처진분. 자, 다트는 제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유폭. 여기 지금 필요한 게 유폭이 있고요. 유장. 유폭은 보통 지금은 18cm 쓰는 얘가 18, 17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17cm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자, 제가 18cm를 그냥 쓸게요. 그러면 이걸 2로 나눠서 9cm 여기 체크하시고, 자, 얘를 이때는 자, 이렇게 해서 살짝만 이렇게 그려 놓으세요. 되셨죠? 살짝만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유장은 보통 24에서 25 쓰거든요. 원형할 때. 자, 제가 24를 쓸게요. 자, 여기서부터 24를 이 선에서 찾으시면 돼요. 9cm 그려놓은 선에서. 근데 지금 저는 여기서 했잖아요. 자, 책에서 보면 여기 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유장 24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측을 할 때는 여기가 약어로 숄더 포인트예요. 숄더 SP, S.P인데 숄더 포인트에서 BP점까지, 적국지점까지 계측을 해요. 유장을. 그러니까 패턴 그릴 때도 숄더 포인트에서 적국지점까지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이게 그냥 수직이 아니라, 물론 수직할 때랑 얘랑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나요. 0.23 정도밖에 안 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포인트로 해서 수평으로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그리시고, 자, 여기 BP의 양은 여기 옛날에는 3cm 썼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문화식 패턴에 보면 3으로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2.5 정도밖에 안 써요. 그래서 제가 다트 양을 2.5로 쓸게요. 2.5cm. 그 다음에 자, 여기 얘랑 이렇게 연결.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지금 번호를 하나도 안 썼어요. 그죠? 자, 26위까지 제가 썼거든요. 자, 여기 6호 2분의 6호. 자, 이게 27번. 그 다음에 여기 유장이 28번. 얘가 29번. 그 다음에 여기 2.5cm 벌어진 게 30번. 그 다음에 이게 31번이네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처진분을 그려야 되는데, 이 처진분은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정해지냐면 다트 양에 따라서 정해져요. 그래서 다트 양이 3cm였다. 그럼 여기도 3cm를 내리시면 되고, 2.5를 했으니까 여기 2.5cm를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처진분은 다트 양이 밑으로 처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제일 빠른 거는 나중에 옆선이 얘랑 바뀔 거잖아요. 근데 다트를 2.5cm를 박아놓으면 뒷판이 2.5cm가 모질라겠네요. 그래서 2.5 되셨죠? 자, 그래서 얘가 32번. 자,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길 원형, 상의 원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재고, 자, 재면 저는 얘는 20, 뒷판을 재면 자, 20점, 21.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매 패턴을 뜨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상의 원형이 그려진 게 지금 다 끝났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지금 목이 좀 많이 마르거든요.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원형 그릴 때는 항상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그릴 때 자 방향이라든지 몸 신체와의 관계 뭐 이런 거 설명을 하려니까 되게 많이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 꼭 염두에 두셨다가 패턴 뜨실 때 여기는 이렇게 돼서 이렇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가 지금 약어로는 BP거든요. 자, 여기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이 BP점은 지금 패턴상의 BP점이에요. 패턴상의 BP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봉제할 때는 여기를 안 하고 여기에서 최소한 2.5cm는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 봉제상의 BP점, 얘가 여기가 봉제상의 BP점이에요. 그래서 재단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단할 때 선을 그려 놓으시고 여기를 박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옷을 사면 여러분들 입어보시면 비피점까지 이 다트가 박혀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고 기성복이라 그렇고요. 우리가 패턴을 그려서 그거를 가봉을 하게 되면 봉제상의 비피점과 패턴상의 비피점을 구별을 해서 패턴을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할 거고, 알면서도 이제 까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앞판 여기 그릴 때 패턴상의 비피점과 봉제상의 비피점이 틀리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약어는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써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식서 방향. 자, 식서 방향은 그냥 손으로 그리시면 안 되고 이 수직이나 수평선에 준해서 그리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몸판의 중심 쪽에다 그리시는 거고요. 자를 대고 반듯하게 그리셔야 돼요. 이거는 재단할 때 얘를 계측을 하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계측을 해서 패턴이 돌아가지 않게 하는 거기 때문에 손으로 그냥 이렇게 직 그리시면 안 돼요. 손으로 직 그리시는 사람들 가끔가다 제가 뵈거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길게 그려 놓으시면 좋고, 양쪽으로 화살표는 엇나가게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자, 얘는 아까 센터 프론트 라인 썼고요. 여기가 웨이스트 라인, 사이드 심 S.M, S.S, 그 다음에 여기는 프론트 네크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는 숄더 포인트, 여기는 여기가 숄더 포인트가 아니라 숄더 네크 포인트, 여기가 숄더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가 아몰, 여기는 AH 이렇게 하고요. 앞 아몰. 그 다음에 여기 맞춤점은, 여기 맞춤점 여러분들이 보통은 여기 이렇게 재서 3등분해서 그 한 등분을 맞춤점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소매에다도 똑같이 이 사이즈를 재서 앞뒤판 똑같이 표시를 하시면 되세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왔는데 이제 점점 이게 단순화되면서 여기 재서 그 한 등분을 여기다 표시, 여기 재서 그 한 등분을 여기다 표시, 그래서 FM, BN 그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SP, 그 다음에 여기가 숄더, 여기도 숄더 네크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가 백 네크 포인트. 잠깐 제가 뭐를 여기가 프론트 네크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가 프론트 네크 포인트고 여기가 백 네크 포인트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센터 센터 프론트 네크 포인트, 여기 제가 봐야겠네요. 센터 프론트 네크 포인트, 여기가 백 네크 포인트, 센터 백 네크 포인트. 이거 제가 좀 볼게요. 이게 좀 헷갈리네요. 여기랑 프론트 네크 포인트. 이거는 제가 좀 봐야 되겠네요. 갑자기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있고, 자, 여기 있고, 여기는 프론트 아몰, 여기는 백 아몰. 앞뒤가 그 표시가 돼 있어야 돼서 이렇게 프론트, 여기가 프론트 네크 아니 프론트 숄더 포인트, 백 숄더 포인트, 이게 아닌데 숄더. 이거 여기랑 여기랑 제가 좀 볼게요. 여기는 맞는 것 같고요. 여기는 조금 제가 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맞아. 숄더 포인트는 맞는데 프론트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찾아서 그 밑에다가 좀 달아 놓을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그래서 상의 원형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